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원유학원 대렉쌤입니다. 도매니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좀 만나서 그러니까요. 쓰게 되는데, 어쨌든 오늘 하는 파트가 영국 조기 유학을 저희가 4파트로 나눠서 네. 오늘은 파트 1, 파트 2까지 한번 끝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도매니저님 요즘 유카스 얼리 마감된 지가 얼마 안 됐죠? 얼리. 예, 그래서 미국식으로. 미국식으로 해. 영국식 유카스에서는 뭐라 그러죠, 그러면? 10월 15일, 뭐 1월 26일 이렇게 마감되잖아요. 따로 퍼스트 라운드, 세컨드 라운드로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얼리가 그쵸. 같은 학과 같은 대학을 지원하는데 빨리 예. 지원하고 네. 그다음에 지원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쵸. 영국은 옥스브리지는 무조건 그날 지원해야 네, 돼요. 그날 지원해. 그다음에 안 돼. 의대, 치대, 수의대, 수의대까지. 옥스퍼드, 캠브리지 예. 이 5가지. 그러니까 대학교 2개, 그다음에 학과. 학과. 이걸로는 끝나는 거니까 그다음에 없는 거죠. 그 다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라고 하기는 좀 그러면 이제 좀 하나 좀 미국이랑 이게 어머님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저희 고객분들이. 네. 그렇다면 왜 퍼스트 라운드로 분리했을까요, 유카스는? 그냥 본인 생각에 그냥. 제 생각에 좀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면접이랑 시험이 테스트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자기 일정상 그렇지. 인터뷰도 해야 되고 테스트도 하려면 어쨌든 우리는 10월 15일까지 받을 거야. 그래갖고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그쵸.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인터뷰가 있는 학과들 중에서 뒤에 하는 경우가 인터뷰나 시험. 그러니까 네. 약대는 뒤에 하긴 해요. 네. 그런데 임페리얼 공대나 LSE도 간략한 인터뷰가 있긴 한데 과에 따라서 다르긴 네. 하지만, 예, 그렇죠. LSE도 선별적으로 시험을 보기는 하니까. 네. 그 말도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네. 그냥 아시아권 같은 경우도 싱가포르는 얼리 개념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10월 15일에 열었다가 마감이 이제 학교에 따라 3월 중순, 2월 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계속 받는 건가요? 네, 걔는 그 롤링은 아니에요. 일찍 지원했다고 일찍 결과도 안 주고 영국은 일찍 지원하면 빨리 나와요. 빨리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10월 15일까지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네. LSE나 이런 걸 옥스퍼드 넣을 때 같이 넣는 그렇죠, 학생들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홍콩 쪽은 이제 약간 퍼스트 라운드, 세컨드 라운드 개념도 있고 얼리 개념도 있어요. 학교마다. 그래서 뭐 HKU 같은 경우는 12월 16일 지금 요번 주에 이제 딱 모든 게 마감이 됐고 그다음 넘어가서는 이제 어디셔널일 수도 있고 레귤러일 수도 있고 12월 말까지 뭐 접수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11월 초 이게 출장도 있었지만 완전히 마감하느라고 영국하고 좀 나라마다 좀 달라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알아갈수록 더 좀 신기하긴 해요. 그렇죠. 그 아시아권 대학은 대부분은 그 각각 대학에 들어가서 사이트를 마감해야 되는 거 있고 서류 업로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이런 대학 얘기보다는 이런 대학을 가기 위한 예비 단계로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키울 건지 그 중에서 만약 영국을 고민한다 그러면 영국 조교학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가운데 요 사진 보이실 겁니다. 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어제 수능 잘 치렀기를 수능. 이번에 안 했어요. 아, 원하는 점수가 100점이었다고 하면 네. 101점씩 받았기를 네. 간절히 원합니다. 네. 아유, 저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꼭 네. 원하시는 대학들, 예. 전공들. 그럼 여기서 좀 얘기 좀 잠깐 좀 해볼게요. 수능에 대해서. 그렇. 뭐 근데 해서 우리가 하면서 커피 마셔도 되겠죠? 네, 다 편집해 주시고요. 뭐 자연스럽게 가시면 돼요. 자, 보면 이제 수능에 대해서 할 얘기를 좀 이제 도메이저님 생각, 저의 생각, 오케이. 또 그걸 보고 보시는 이제 부모님들 부모님들. 생각이 또 다 다르실 것 네.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는 야 이걸 하루에 끝낸다라는 게 참 무리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100%. 뭐 A레벨, IB 디플로마, 뭐 SAT, AP 우리가 많이 하는 전형들을 보면 뭐 10학년, 11학년 나눠서 한다든지 그렇죠. 시험을 봐도 IB 디플로마 파이널 봐도 과목당 시험을 본다든지 맞아요. 하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나라는- 생각하세요? 하루에 그냥 바보 같아. 저는 그 생각이 행정 편의가 아닐까. 국영수 하다가 사탕바탕에서 과목 2개씩이니까 5과목 기본 예, 거잖아요. 그쵸, 예. 그다음에 한국사를 보려고 우리는 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 같은 경우에 A-레벨은 과목별로 따로따로 시험을 보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그게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시험 기간이 너무 기니까. 네. 근데 그런다고 해서 한 번에 하루에 아침에 8시 몇 분에 들어가서 예. 4시 오후까지 저는 약간 IQ 테스트 느낌도 나요. 그러니까 좀 머리 좋은 아이들이 집중력 발휘해서 딱 끝내고 나오면 좋은데
좀 약간 느린 아이들이나 천천히 가는 아이들도 그럼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제도인 것 같은 거예요. 시험을 좀 나눠가서 봤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수능이 이제 공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불공정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요. 좀 분리해서 시험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마음으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또 해볼게요. 네. 자, 이 사진 보시면 이제 한국과 영국의 교육 제도를 좀 분리를 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기 보시면 영국의 교육제도를 한국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이 잠시만 만 나이인 거죠? 5, 6, 7, 네네네네. 8세. 네. 만 7세. 영국은 기본적으로 9월 1일 기준으로 9월 1일. 만으로 계산을 합니다. 네. 9월 1일생을 기준으로 해서 9월 1일 전에 태어난 학생들이 1학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쵸, 5세가 됐을 때 만 5세가 9월 1일 전에 된 학생들은 1학년 네.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우리나라는 3월 1일인가 1월 1일 예, 이렇게 예. 기준을 한다고 하는 거 그거 좀 다르고요. 예. 그래서 공교육이 애들 그 영국 아이들은 만 5세부터 예. 그래서 정확하게 17세까지 되는 거죠. 그냥 그래서 13년 13년 되네요. 우리나라는 고3이 몇 세 되죠? 우리나라는 만으로 18세. 18세까지 공부하는 예, 거예요. 늦게 시작을 좀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만 7세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유치원을 공교육에 여기에다 넣나 말나 네. 이런 말도 많이 있던데 참고로 영국은 프라이머리 초등학교 전에 널서리가 따로 있어요 또. 그렇죠, 그렇죠. 3살부터인가 이렇게.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어린이집, 네, 유치원 이렇게 타고 유아원, 가듯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교육만 해가지고 영국은 13년, 13년. 초등학교 때부터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다음에 또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전에도 이 말씀을 나누었던 것 중에 한국에서 고등학교가 18세에 끝나잖아요. 네네. 나이가 한 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으로 갔을 때는 네. 학업으로는 부족해요. 그렇죠. 그래서 대학을 바로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고 네. 대부분 안 받아주죠. 예. 그래서 뭐 대학 예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뭐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해야지 네. 영국의 GCSE나 이런 것들하고 예. 맞닥뜨 이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그거 같아요. 영국 교육 제도를 보면 이 폼 6라는 학교들 시스템이잖아요. 네. 이게 초등까지는 이제 전인 교육을 하자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 네. 이제 세컨드리 올라가서 폼 1, 폼 2, 폼 3 끝나고 나서 약간 분리가 되는 거죠. 네. 저희 나라 뭐 실업계 가듯이 명확하게 하면 GCSE 그렇죠. 폼 5, 폼 5서부터 11학년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잖아요. 네네. 9학년까지. 네. 영국은 11학년까지가 의무교육. GCSE까지는 제너럴 서티피케이트 오브 세컨드리 에듀케이션. 그렇죠. 거기까지가 의무교육이고 11년까지 무조건 의무교육을 하고 네. 그 후로 이제 학생들은 뭐 자기 진로에 따라서 뭐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면 A레벨을 하는 네. 거고 뭐 비텍이나 뭐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뭐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인문계를 졸업하더라도 대학을 가려고 하면 뭐 해야 되죠? 우리나라는 딱 수능 봐야죠. 기본 수능이잖아요. 예, 기본 수능. 영국은 아니에요. 그래서 A레벨을 하거나 예. 나는 여기하고 취미가 없어. 그래서 네. 뭐 나는 음악을 할래. 네. 저는 뭐 무슨 여기 난 비텍 뭐 할게. 그런 거죠. 그쪽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다가 그냥 가고 싶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A 레벨 교과목하고 뭐 비텍 교과목하고 이렇게 크로스하게. 그렇죠. 이게 점수를 맡겨놨어요. 자기들끼리. 예. 그래서 뭐 어떤 대학은 비텍 해도 돼 이렇게 네,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우리는 A 레벨만 받아줄 거야 그런 네네.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추후에 영국 학생들 기준으로 뭐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그런 것들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전부 다 수능 봐야 돼. 네. 그 일렬로 줄 세워서 수시가 있지만. 이게 보니까 정원은 수시가 더 많이 뽑더라고요. 요즘 많이 뽑더라고요. 대신에 상위권 대학을 올라가서 정시 정시가 비율도 더 많이 많아요. 올라가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보면 참 안타까운 것 같은데 맞아요. 뭐 저희가 이렇게 맨날 얘기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입시제도가 조금 그리고 너무 우리나라는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바뀌거나 뭐 장관 바뀔 때마다 바뀌거나 뭐 그러잖아요. 요번에 영국은 그 만 5세 교육 한번 얘기했다가 그러니까. 그냥 훅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일한 지 20년 동안 이 제도가 기본적으로 거의 유지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다음에 이제 제가 기억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뒤에 또 나올 것 같은데 A 레벨에 1학년 때 시험 보는 게 없어지는 경우가 그렇죠. AS가 없어지죠. 시험이 없고 한 곳에만 보고 네, 뭐 그런 이런 것만 경우도 있고. 갖고 대부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요수 좀 특징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저 생각에는 그냥 만 나이로 생각하시면 된다. 만약에 맞습니다. 만으로 이제 12세다. 네. 그 내가 영국을 가겠다. 예. 가면 그 9일을 기준으로 날짜 9월 계산하면 그렇죠. 학년이 어떤 학년이 들어갈지 결정이 되겠네요. 4 빼면 돼요. 그냥 4 빼면 돼요? 4 빼면 그러니까 내가 12세가 됐잖아요. 4 네. 빼면 8이잖아요. 예. 그럼 영국 나이로 따졌을 때 8학년인 거예요. 8학년. 다만 아. 한국으로 비교하면 영국 학교에서는 8학년인데 네. 한국에서는 그럼 8학년까지 교육을 했냐?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8학년이 참, 요 예를 들어드려요. 저희 어머님들이 복잡하다. 그렇게 좀 고급스러운 게 머리를 못 쓰세요. 자, 보시면 내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야. 네네네네. 중2 이제 하면 14세. 끝났어 이제. 이제 중3을 올라가야 되는데 14세. 지금 딱 11월이잖아요. 아, 내가 중3 1학기 때를 영국 유학 보내고 싶어. 뭐 만칠세 네. 뭐 일찍 들어가는 애들 말고. 네. 그러면 이제 얘네는 학년이 기본적으로는 8년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쵸. 중2까지 했다고. 중2까지 했으니까 8학년까지 한 건데 그래서 이제 9학년 가고 싶어. 그쵸 9학년으로 가는 그럼 거죠. 나이로 따지니까 네. 14세면 벌써 10학년, 11학년 나이에. 그쵸 10학년 내지 11학년 나이인데 이렇게 못 가니 이제 고나기는 이제 뭐 언어 능력이나 되고 가면 받아주는 학교들이 있으면 10학년 가도 10학년 되는데 가고, 예. 9학년 또 가도 저는 상관없죠. 네, 다시 나이에 9학년 맞춰서. 가도, 예, 그쵸. 아이가 이제 한 살 좀 내리는 그런 개념이 네, 하지만 그쵸. 전혀 그런 것들을 서울에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 하나 팁으로 드리면 이제 많은 대학들이 미국 대학도 그렇고 아시아권 대학이 12년을 졸업할 거라는 전제를 달거든요. 네, 근데 어머님 이러면 헷갈리시는 거야. 아, 이러면 우리 더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 만약에 전혀 아니지. 11학년 가면 덜 한 거 덜 하는 아니에요? 거지, 덜 하는 생각하는데 거지. 근데 어차피 13년 제도니까 덜 한 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상관없어요. 네, 끝까지 다 채워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영국에서 공부해가지고 GCSE A-level 했다. 네. 대학교로 갈 때 뭐 너 그는 초등학교 왜 나왔어? 이거 전혀 그럼 그런 거 없죠, 없으니까 네.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요 정도면 좀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폼6는 그냥 네. 자기들이 부르기 편해서 붙인 거예요? 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냥 이제 그게 뭐 특정한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라 그냥 저렇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아, 구분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폼 1이 이제 아. 중등 교육 이렇게 시작이고. 나누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A-level은 교육제도 바깥이거든요. 네, 의무 그쵸. 교육제도가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편의상 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식스폼 칼리지네 뭐 이렇게 그쵸, 그쵸. A-level만 있는 이 학교. 어머님도 이 식스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약간 많이 유식해 나- 보이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아, 식스폼 학교는 좀 이게 맞아. 보이니까 근데 이게- 반드시 좀 암기하시고 암기 자랑입니다. 식스폼을 특별한 그런 게 아니다. 그냥 네. A-level을 하는 학교를 오늘 식스폼 식스폼 관리라고 학교다. 한다. 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여기 사진이 보이시는데 아까 지금 보시는 세컨더리 교육 과정 네. 중에서 이제 의무 교육까지. 의무 교육 과정에서 폼 5까지. 5까지가 이제 GCSE 맞습니다. 그 중등 교과 과정을 좀 뜻하는 건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영국은 이제 초등학교하고 중등교육을 이제 5년이라고 보면 그렇죠, 5년이죠. 7, 8, 9, 10, 11까지 예.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쪼개 보면 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1학년 때 최종적으로 학력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GCSE 시험이라고. 저희 하는 예전에 연합고사 보듯이 그렇죠. 약간 제너럴 그런 게 좀, 서티피케이트 예. 세컨드리 에듀케이션이니까 야 네. 중등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나는 이수했어. 그걸 네. 이제 GCSE 하고 또 대학을 갈 때 GCSE 네. 성적 요구 조건이 있어요. 있죠, 있죠.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많은 건데 야 최소한 언어 능력은 되니? 아, 이거. 언어 능력. 그래서 그렇지. 랭귀지 네, 퍼스트 랭귀지 영어로 뭐 C 이상 맞았냐. 그렇죠, 뭐 그렇죠. 이렇게 그다음에 가는 거죠. 최소한 너 계산을 할 수 있지. 네, 이거예요. 네. 수학, 산수. 수학, 수학이 아니야. 산수. 산수요. 더하기 빼기. 더하기 나누기, 빼기. 곱하기 이런 것들에 대한 네. 기초 능력을 여기 GCS의 수학 과목의 C 이상 보통 이렇게 요구를 그렇죠, 해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럼 몇 점을 받아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렇죠, 경우인데 그렇죠. 네. 영국 대학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좀 잘못 평가한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도 중학교 졸업을 하면 여기에 충분히 그렇죠.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GCSE랑 IGCSE랑 또 분리가 되잖아요. 네네네네. 인터내셔널이 네, 좀 네. 분리가 되는데 그 IGCSE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영국 제 생각에 네. 이걸 만든 이유가 영국 교육제도를 전 세계 만방에 그렇죠. 그리고 뭐 영연방 옛날 영연방 있었잖아요. 국가들. 네. 그래서 그 나라에다 심기 위해서 네.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GCSE 말 그대로 국제 학생들을 위한 거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영국 학생들이면 GCSE 교과목 수가 뭐 8과목
그러니까 5년 동안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8개. 8개에서 12개까지 시험을 보더라고 학생에 그쵸, 따라서. 그쵸. 근데 IGCSE를 하게 되면 영국 내에서도 많은데 짧게 1년 만에 공부를 하고 네. 과목 수를 줄여요. 네, 아주 기본적인 것만 네. 5개에서 6개가 네. 보통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도 IGCS를 많죠. 그런 데는 1년이 아니고 대부분 2년씩 2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교과목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IGCSE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1년만 하는 건 아니다. 근데 영국 내에서 하는 경우는 대부분 1년으로 되는 그냥 저희 학생들이 유학을 가면 그렇죠. 이제 늦게 간 경우. 늦게 간 경우에는 지금 영국 영국에서 조교학이니까 한다고 했어요. 예, 예. 아까 말한 이제 나 중3 이제 올라가는데 갈 거야 하는 친구들인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그러면 GCSE를 선택하나요? IGCSE를 선택하나요? 나이에 따라 많았는데 중학교 중3 이렇게 넘어가면 네.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IGCSE를 하고 예. 바로 A레벨 가려고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 학교에서 그렇게 네. 제공을 해주나요? 같은 학교에서? 네, 예전에는 네. IGCSE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네. 요즘은 그냥 정규 학교에서도 되게 많아요. 국제학생들 대상으로. 국제학생들 하는. 예, 대상으로. 아, 이해하셨죠? 좀 정리를 해드리면 GCSE는 그 영국 교과 과정 쭉 타고 올라온 아이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험 마지막에 언제죠? 11학년 끝낼 때 보는 거고 저희는 중간에 끊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IGS. 중2나 중3 끝나고 중3 왔으니 됐을 때. 못 따라가니 너는 IGCS를 선택해서 5과목이든 여섯 과목. 6과목 할 수 있는 것만 해라. 그럼 저희 학생들이 중1, 2, 중3 애들이 간다면 IGCSE를 영국에서 할 확률이 높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고나기는 사실 GCSE부터 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그쵸. 왜냐면 네. 2년 동안 공부했고 8과목을 보는 거가 네. 다르게 생각하면 IGCSE는 1년만 공부해서 1년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득 1년이 아니잖아요. 그쵸, 실제로 그쵸. 9개월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5과목을 9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보는 거니까 학업적으로 성취도가 이렇게 아니, 학업적으로 이렇게 실력이 괜찮은 학생들이라고 하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진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이 GCSE를 할지 IGCS를 할지는 학교에서 판단을 해서 정해주겠네. 우리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아니 가면.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니까 학생이 중학교 2학년 때 가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처음부터 오. 나 GCSE 안 하고 2년짜리 안 하고 IGCS 할래. 그러면 그런 학교를 찾으면 됐죠. 저희들한테 의뢰하시면 뭐 그에 맞춰서 해주는 거니까. 이게 결국에 그러면 출발서부터 전문가를 찾을 수밖에 없네요. 그럼요. 그래서 굳이 나는 1학년 1년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2년 할 거야. 2년 하셔도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 좀 네. 이거 저희 부모님도 또 예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자, 강남권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네. 그냥 좀 했다. 공부 좀 했어. 했는데 그렇다면 뭐 과거나 뭐 막 그거까지 철나게는 아니에요. 안 가고 여기서 한번 꺾어서 이제 유학을 가자. 네. 그 정도 아이가 간다면 네. 기초부 교육은 다 끝난 아이들이죠. 네. 그러면 도메이저님은 IGCS를 권해주고 싶으세요? GCS를 권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학업적 역량이 된다고 하더라도 GCS 2년짜리 하는 것들이 맞다고 봐요. 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나이가 너무 많아서 뭐 중학교 졸업했어, 고등학교 다니다가 네. 그러면 그럼- 이런 경우는 네, 모르겠지만 그쵸. 중학교 2학년까지 했다, 중3까지 했어도 GCS부터 해도 괜찮죠. 근데 이제 비용적이나 기간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그 너무 길잖아, 1년 줄일래 네. 하는 거 아니라고 하면 2년부터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게 훨씬 그쵸. 더 학생한테 도움이 돼요. 그쵸. 학업적으로. 전체적인 공부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또 뭐냐면 저희가 또 반대로 생각할 게 그러면 대학이 GCSE랑 IGCS를 분리해서 본다는 건가? 뭐가 더 유리하지? 라는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분명히 그걸 할 수 있는데 네. 일단은 GCS, IGCSE도 교과목 똑같아요. 네. 근데 다만 과목 수가 적겠죠. 네, 그쵸. 내가 많이 하고 싶어서 많이 해줄 수 있도록 하지 않아, 학교에서. 네, 네. 보통 5개에서 6개밖에 안 하거든요.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단정적으로 네. 옥스퍼드를 지원하겠다. 네, 해봅시다. 옥스퍼드 가자. 근데 옥스퍼드에 평균적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의 GCSE 과목 수가 8개에서 12개야. GCSE가. 영국 학생들을 기준으로 네, 봤을 때. 그쵸. 그러면 나는 5과목 안 했어. 네. 뭐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대학을 지원을 해보겠다고 한다면 2년 과정을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메이저님 의견은 정상적으로 갈 거면 그렇죠. 정상 코스로 가자. 그렇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A레벨 넘어가는 걸 맞아요. 권해줍니다라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그쵸. 졸업하고 고등학교 1, 2학년 다니다 갔다. A레벨을 바로 가기는 좀 찜찜하다. 네. 그런 경우는 GCSE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케이. 1년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식스폼 A 레벨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의무교육까지 GCSE 네, 까지 그쵸, 있습니다. 그러면은 11학년까지 의무. 영국 학생들 기준으로 네. A 레벨은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쵸.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처럼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는데 네. 영국에도 있어요. 그런 교육 과정이 네. 있는데 나중에 대학을 갈 때는 전혀 상관없이 네. 수능을 안 봐도 돼. A 레벨이 수능이라고 보면 할 수 있다. 그래서 A 레벨은 선택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다. 네. 이 얘기를 하고요. 네. 대학을 진학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예. 여기는 우리나라의 교양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교양 과목, 전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과목을 전공 기초 그렇죠. 교과목을 예. 수업을 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예. 뭐 전통적으로 학업 기간은 2년이다. 예. 그다음에 다만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있고 국제 학생들은 1년 맞는 그쵸, 경우도 그쵸. 있고 예. 1.5년 5학기 예. 학기로 뭐 이렇게 하는 교육 과정도 있다. 그런 것을 제공하는데도 근데 보통은 2년 대부분 교과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스케줄 좀 설명해 주시면 IGCSE 딱 끝냈어요. 네, 6월에 끝나요. 수업은 영국은 전부 다. GCSE 다 끝나고 6월에 끝나고 9월 달에 9월에 시작할 A 때 레벨을 하고 A 레벨을 또 나누잖아요. AS 레벨과 1학년, 2학년 A2로 나눠서 교과목은 GCSE까지 뭐 많이 했다고 하면 A 레벨에서는 첫 학년 때 4개 네.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2학년 때 3과목을 하는데 이걸 하는 이유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과목 중에 나는 너무너무 공부 잘해. 네. 4과목을 했는데 4과목도 너무 성적이 잘 나와. A2에서도 계속 4과목 할 수 있어요. 전혀 상관없고요. 다만 내가 생물을 엄청 잘할 것 같았는데 물리도 엄청 좋아해. 근데 시험을 봤더니 안 나와. 생물이 점수가 안 나오네. 그럼 생물 버릴 수 있어요. 3과목만 하면 이렇게. 그래서 플랜 B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플랜 B. 편하게 생각을 하면 4과목을 선택하는 이유가. 근데 지금까지 봤을 때 1학년 때부터 굳이 우겨서 3과목만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아이들도 손해를 있죠. 나중에 다 후회를 합니다. 그렇죠.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쪽에서 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AS 5개 가요. 5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갔다가 하나를 버리고 끝내 4개로 경우도. 가더라고요. 그리고 4개를 했을 때 입학 조건 대학을 할 때 손해 보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부 잘했다고 하니까 A스타를 요구하는 대학교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내가 4과목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대학교에서도 A스타, AA를 요구해요. A 좀 풀어주네요. A스타를 3개를 안 받아도 되는 거지. 그렇구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상위권 대학들은 그런 것들이 대학.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A-레벨은 이제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을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국제 학생들은 9월에 일반적으로 시작하는데 5학기는 1월에 시작을 할 수 있고 그렇죠. 1년만 공부를 해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이제 1년을 선택하는 경우는 내가 학업적 능력이 충분히 되는 경우, 영어도 충분히 되는 경우, 그다음에 다만 이런 경우는 옥스브리지를 시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시기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지 않는 경우는 1학년 할 수 있어요. 또 이제 가장 많이 또 여쭤보시는 게 뭐냐면 데렉쌤 그러면 A레벨 난이도와 AP의 난이도와 IB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 차이 나나요? 항상 물어보는 부분인데 그럼 이제 우리가 수학으로 특정으로 갑시다. 그럼 여기서는 A레벨에서는 그냥 퍼더 매스 말고 일반 매스, AP는 칼큘러스 BC, 칼 BC, IB는 그냥 매스 AA. 저는 좀 더 세분화된 과목들이 있는 게 IB 디플로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하이어 레벨 AA하고 생겼으니까 AI도 있지만 여기 하이어 레벨, 스탠다드 레벨까지 나눠버리면 4개의 과목이 나올 수 있고 근데 A 레벨은 그냥 매스, 퍼더 매스 가면 2과목 나오는 거고 그렇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A-레벨 시험은 수학으로 보면 유닛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세분화가 그래서 점수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다 배우는 거지. 그렇죠. 다 배우는 거예요. 같이 배우고 AP도 마찬가지예요. 칼비시, 스태티스틱, 뭐 AP까지 다 나눠져 있으니까 그걸 다 듣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건 뭐냐? 수능입니다. 수능 수학. 맞아. 그건 짧은 시간에 이건 씨. 그래, 그건 맞는 것 같은데 A-레벨 그러니까 영국의 교육 제도의 교육의 지향점. 지향점. 그러니까 지향이 아니라 지향. 그러니까 목표하는 점은 최소한 이것만 알자. 최소한 이것만 알면 돼. 최소한 미니멈이 정해져 있어요. 최소한. 우리나라는 아니잖아요. 최소한이 아니라 누가 많이 아냐. 그거보다는 저는
누가 실수하는 틀리냐. 변별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영국은 시험을 볼 때 물론 이제 리그젠 보드나 이런 것도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안내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대학 예비 과정에 시험 볼 때 공식을 준다든가.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화학 시험 볼 때 주기율표 다 외워야 되잖아요. 예전에 그랬는데 요즘 좀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안 외우고 뭐 어떻게? 뭐 주는 것 같아요. 수능. 그래요? 요즘. 표가 나와요? 뭐 확실치 않습니다. 확실치 않지만 뭘 주어지고 그래요? 쭉 이해해서 푸는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이제는. 영국은 저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거 왜 주지? 근데 삼각함수 공식을 주거나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것들만 알아야 되는 거지 누가 많이 알아. 많이 알아야지 점수 점수를 받긴 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영국의 A레벨은 깊이보다는 폭넓게 이런 것들을 좀 더 하는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드린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나라 수험 문제를 꼬아낸다든지 수학 마지막 문제 수학과 다니는 학생들도 그렇게 어렵다라는 그런 문제를 넣는 거잖아요. 근데 만점자 가리기 위해서 영국은 그런 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생각에는 어느 아이들한테 A레벨이 좀 어울릴까요? 일단은 아까 말 중학 2학년 우리 중비례들 기준으로 A레벨은 중이학교 가면 안 되고요. 보통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때 가는 거니까 A레벨 과정은 IB나 AP하고 비교를 굳이 한다고 하면 교과목 수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과목 A레벨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돼. 세 과목, 네 과목. 딸랑 그거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너무 좋아해. 수학, 포도매스, 심화 수학, 그다음 물리. 와, 대학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죠. 그쪽 가면 되는 거잖아요. 수학이나 이공계 쪽으로 가면 수학, 물리, 이공계 가면 아무 상관없고요. 생물화학 안 해도 돼요. 그거네. 그러면 중학교 2학년까지 딱 봤는데 애가 문학을 너무 싫어해. 사회 과목 너무 싫어해. 엄마 나 그냥 수학만 하면 하고 싶어. 근데 왜 나보러 다 하라고 그래? 뭐 사회 과목까지. 그렇지. 그런 애들은 A레벨 쪽으로 선택을 하면 최고죠. 오히려 정말 최고의 점수로 최고의 대학 갈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겠네요. 왜냐면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순학적 명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국에 갔을 때 GCSE를 나는 안 하고 싶어. GCSE 여러 과목 해야 되니까. 그러면 수학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대학을 진학을 하기 위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시대. 그렇죠. 물리 경시대. 그렇죠. AMC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수학과 물리 경시대에 가서 입상하고 너는 수학적으로 괜찮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진로 계획을 세우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어쨌든 대학에서 학업할 전공에 맞춰서 교과목을 선택한다라는 게 A레벨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